아니, 우리가 원래 배운 거는 금리가 낮으면 주식이 좋고, 금리가 높으면 주식이 나쁜 거였잖아. 혼란, 혼란. 예! 안녕하십니까. 한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이번에는 금리랑 코스피 수익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금리를 잘 이용하면 어떻게 큰 돈을 벌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신문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주식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거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아하, 금리가 내리면 주식에 좋은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생각을 하는 거랑 데이터랑 검증은 좀 다른 겁니다. 자, 일단 기초부터 먼저 설명드리면은, 제가 요번에 데이터를 좀 이것저것 많이 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검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 파란 게 코스피인데, 여기 지금 배당 수익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1987년부터 2020년까지 모았는데, 네, 처음에는 이렇게 쫙 올랐다가 그 다음에 빌빌빌거리다가 IMF 때 개빡 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2007, 8년까지 7년까지 오르다가 한 번 또 깨지고 2011년까지 회복하고, 그 다음에 계속 횡보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채권은 그 처음부터 고르게 이렇게 쫙쫙 잘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수익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3년 전체 구간으로 보면은, 네, 한국 주식대 5년채 채권을 분석을 해봤을 경우, 네, 주식의 수익률이 7.75% 복리로, 그리고 채권이 9.2% 채권의 낙승이었습니다. 왜 낙승이냐 하면은 수익도 더 높은 것도 당연하고, 그리고 변동성을 보면은 채권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5년째 채권을 하셨어요? 라고 여쭤보실 텐데, 네, 이게 데이터가 길고요. 한국은행 통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5년째 채권의 데이터가 가장 깁니다. 1987년부터 있고요. 그래서 1987년부터 95년까지는 국고채가 없어가지고 국민주택 채권을 썼고, 그리고 95년부터는 국고채 데이터를 썼음을 밝혀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본론이 당연히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주식을 사고, 그리고 기준금리가 오를 때 채권을 투자하는 그런 전략은 어땠을까? 이런 거를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식을 언제 매수하는가. 보통 이제 금리가 미국이 한동안 이렇게 쫙 그냥 횡보하잖아요. 그때 이제 한번 떨어질 때, 그때 주식을 매수를 해가지고 계속 내려질 땐 냅두고, 그 후에 횡보할 때는 냅두고, 다시 오를 때 팔고 채권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여기서 주식은 한국 주식, 한국 채권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A 전략이고, 자, B, C 전략은 뭐냐 하면은, 자, B 전략은 그 현재 기준금리가 12월 이동평균 이하, 그 미치면은 주식을 사고, 그 위에 있으면은 채권을 사는 그런 전략이 이제 전략 B가 되겠고요. 전략 C는 현재 금리가 3개월 이동평균 이하면은 주식을 매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을 매수한다, 이런 전략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C 전략 같은 경우는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미국 기준금리는 그렇게 자주 움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이동 평균과 지금 금리랑 이제 동일하게 되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3개월 동안 계속 2% 가면은 3개월 이동 평균이나 지금 현재 금리 2%나 똑같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채권을 보유를 했습니다. 떨어질 때만,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3개월 이동 평균보다 낮을 때만 주식이 들어가는 그 전략을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그 코스피는 이 33년 동안에 7.75%를 벌었습니다. 이게 그 파란 선이 코스피고요. 이 세 개 전략은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회색이 나와 있는데, 아니, 뭐가 뭐야? 라고 하실 텐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B 전략이 수익이 가장 낮잖아요. 6.7%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요 전략일 겁니다. 회색이겠죠. 그 다음에 수익이 낮은 게 A 전략인데, A 전략이 주황색이 되겠고, 가장 수익이 높은 게 이제 가장 위에 있는 놈이니까, 이게 C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그 연준 금리로 마켓 타이밍을 해가지고 코스피보다 수익이 뚜렷이 높았나,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그냥 비슷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는 청개구리 전략을 써봅니다. 아예 완전히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전략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연준 금리가 횡보를 하다가 얘가 이제 오를 경우,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경우 우리는 주식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오르고 횡보할 경우에는 냅두고, 다시 이제 금리가 떨어질 경우 우리는 주식을 오히려 팔고 채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보통 우리는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한번 가봤거든요.
오, 근데 놀라움. A, B, C 전략 모두 조금 전 그거보다 수익은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C 전략이 굉장히 잘 먹히죠. C 전략을 다시 한번 그 복습을 해보면은 현재 금리가 3개월 이동평균 이상이면은 더 올라가면은 주식을 매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채권으로 갖고 있는다. 그 전략을 보면은 근데 굉장히 고르게 그 복리 12%라는 아름다운 수익이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보다 한 복리 4% 정도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최근에도 꾸준히 수익이 나는 것 같고요. 그죠? 네,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한국 주식에는 한국 기준금리가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머나먼 미국의 코쟁이들의 연준금리 이런 거보단요. 자, 그래서 한번 미국 기준금리와 동일하게 한국 기준금리로 전략을 돌려봤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자, 이게 커스피고요. 이제 요 밑에 있는 이 찌끄레기 전략들이 뭐냐 하면은, 네, 금리가 내려갈 때 주식을 사고 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을 파는 그 전략인데, 네,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 수익이 매우 낮죠. 그러니까 상식이 안 먹혔다는 걸 볼 수 있고, 고요. 자, 그럼 우리가 또 반대로 했다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을 사고 금리가 터질 때, 그러니까 내려갈 때 주식을 팔고 채권을 샀다면 어떻게 되는가?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먹혔네요. 네, 역시 금리가 내려가는데 주식을 사고 금리가 올라가는데 주식을 판다. 이거는 도시 전설, 그냥 동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실은 반대죠. 굉장히 묘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우리가 예를 들면 A 전략 네,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식을 매수해가지고, 계속 들고 이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어. 그럼 주식을 팔자 하는 전략이 이렇게 잘 먹혔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준금리를 보지 말고 한번 시장금리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자, 역시 여기다 보시다시피 이 파란게 커스피인데 네, 그 미국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금리 10년채 금리가 떨어질 때 우리가 주식에 막 들어가고 그 기준 10년채 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을 팔아버리는 소위 정석적인 전략을 썼으면 우리는 또 역시 망했습니다. 커스피 수익도 못 건졌죠. 네, 당연히 또 반대로 하면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10년채 금리를 보고 10년치 금리가 오른다. 그때 주식에 쾅 들어가고, 내려가네. 팔아버려. 하면은, 네, 복리수익 11, 10% 정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커스피를 완전히 압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그 ABC 전략들이고, 요게 커스피입니다. 네, 그렇죠. 미국 10년치 금리가 올라? 주식을 사야지. 반대가 아닙니다. 네, 예,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네, 한국 주식이 당연히 한국 시장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높겠죠. 네,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게 커스피인데, 한국 그 5년채 금리가 떨어질 때 주식을 사고 올라갈 때 주식을 파는 전략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역시 또 반대로 가면 굉장히 좋았죠.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그 5년치 금리를 유심히 보고 있다가 5년치 금리가 올라갔다. 그럼 주식을 사고 내려갔다 하면 주식을 파는 전략이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우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콤보 전략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콤보 전략.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두 시장 금리 그러니까 한국 5년채와 미국 10년채 그 금리가 전월 대비 그러니까 한 달 전 대비 오르면은 주식을 매수하고 내리면은 채권으로 갈아타는 이제 그런 전략을 제가 한번 만들었고요. 그게 A 전략이고 B 전략은 뭐냐 하면은 두 개의 시장 금리가 그 3개월 이동 평균보다 높으면은 주식을 매수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채권을 매수한다. 이제 그런 전략을 만들었는데 네, 굉장히 잘 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저 밑에 어디 찌끄레기로 떨어져 있죠.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이동 평균 이런 것 때문에 88년부터 제가 전략을 했거든요. 88년부터. 네, 보시면 재밌는 거는 우리가 87년부터 코스피에 투자를 했다면은 복리수익 7.5%를 먹을 수가 있었는데 88년부터 투자를 했다면은 87년이 워낙 좋은 해이기 때문에 복리수익 5.6%밖에 못 먹었습니다. 배당을 다 포함해서도요. 그리고 중간에 MDD, IMF 때 요때 71%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와당쾅쾅이었죠. 근데 우리의 A 전략, B 전략은요. 이야, 복리 한 13% 정도 먹고 그리고 최대 낙폭이 30% 정도 뭐 밖에라고 하진 그렇지만 30%가 70%보다 나은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뭐 IMF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뭐 금융위기 이런 거를 굉장히 너끈히 버티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그 시장 금리를 유심히 보고
이쪽 금리가 오르네 하면은 주식을 사고 내리면은 주식을 파는 전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정반대이죠. 금리가 오를 때 주식을 사고 금리가 내릴 때 한국 주식을 팔아버리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이거 막 혼란이 빠지겠죠. 아니 우리가 원래 배운 거는 금리가 낮으면 주식이 좋고 금리가 높으면 주식이 나쁜 거였잖아. 혼란 할 텐데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금리가 높아지면 한국 주식의 수익이 높은 건지. 근데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제 금리 인상 금리라는 게 기준금리도 그렇고 뭐 10년채도 그렇고 이게 올라간다는 거는 대부분은 세계 경기가 호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돈도 이제 많이 빌리고 그리고 중앙은행이 많은 돈을 시장에 공급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 금리라는 게 돈의 가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귀해졌다는 거고 그건 한마디로 세계 경제가 매우 많이 돌아가가지고 많은 기업이나 개인들이 돈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전형적인 수출 경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이 그 한국 주식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제 반대로 이제 그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는 돈이 이제 시장에 많이 풀리고 그 돈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아지고 그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보다는 이제 글로벌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수출 경제에 좋고 우리 기업의 주가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것도 제 추측일 뿐인데 데이터를 보니까 왠지 그럴듯하죠. 그죠? 자, 근데 이게 미래에서도 이렇게 잘 먹힐까요? 하면은 조금 전에 이제 요 전략 있잖아요. 이 A 전략, 요게 최근 9년 동안에 22%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참고로 커스피는 이 9년 동안에 잃어버린 10년이죠. 마이너스 0.8%라는 아주 참혹한 수익을 냈는데요. 그 승리했으나 격차는 좀 줄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9년 동안 22%면은 복리로 뭐 한 2에서 2.5% 그 언저리 아닐까요? 그러니까 2에서 2.5 대 0.8%.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 한국 주식을 사고 금리가 낮을 때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는 전략이 잘 먹혔습니다. 그래도 한 3%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도 IMF 금융위기를 이 전략이 굉장히 잘 피해갔다. 이것도 기묘하고 MDD 29대 72%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 제가 이 강원국이라는 사람이 못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경제지표 분석하는 거. 도대체 이 경제지표가 투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그거를 모르겠고 차트 보는 거 이런 거를 하나도 못하거든요. 이제 이 경제지표를 한번 마스터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부지리로 저와 같이 마스터를 하게 되는 거겠죠. 다음에는 제가 어떤 경제지표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제안을 받습니다. 댓글에 남겨드리면은 제가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우 유익했죠. 여러분, 한국 주식 금리가 오를 때 오릅니다. 금리가 내리면은 한국 주식도 같이 떨어집니다. 이런 거 배우셨으면 당연히 구독을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이 재밌었으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